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방정식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개념 설명하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주면서 설명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뒤쪽에 가서 문제들 각 유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풀리는지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A의 x1제곱이 A의 x2제곱꼴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얘를 x1은 x2꼴이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도 이제 다 비슷해요.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꼴, 즉 내가 밑을 갖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밑을 갖게 한 다음에 밑이 이제 0보다 크고 1보다 1이 아닌 이런 값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수가 같다. 꼴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되면 너희가 앞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랑 비슷한 것처럼 t라고 치환해가지고 이제 t에 대한 방정식을 푼 다음에 마지막에 x값으로 환산을 해서 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고. 오케이? t의 값 구해놓고 답 구했어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가 같은 상황이야. A의 fx제곱이 B의 fx제곱꼴이 등장한 상황이래. 그러면 이 fx가 같잖아. 그럼 얘는 A랑 B랑 같다 하면 방정식이 참이 되겠죠. 또는 fx가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밑이 달라도 A의 0제곱하고 B의 0제곱은 똑같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밑이 갖게 되는 미지수의 값 또는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x의 fx제곱이 x의 gx제곱꼴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만약에 그러면 너희가 이걸 풀 때는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물론 x는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는 값을 골라주셔야 될 거고요. 1이 되면 안 되는 값이 아니구나. 0보다 큰 값을 골라주셔야 될 거고요. 요거 또는 밑이 1이면 지수가 다르더라도 참이 되죠. 그래서 x가 1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여기 앞쪽에 이제 이 문제들은 조금 이따가 풀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푸는 걸로 하고 뒤쪽에 있는 필수 예제 문제들 위주로 같이 보면서 감을 좀 잡아볼게요. 아마 최대값, 최소값 거기서 많이 연습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막 괴리감이 들진 않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얘부터 보게 되면 얘네들은 밑을 뭘로 바꿔주는 게 좋아 보여? 2로 바꿔주는 게 좋아 보여? 4로 바꿔주는 게 좋아 보여? 2로 바꿔주는 게 좋아 보이지? 왜냐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2의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곱해져서 2x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얘랑 같다 해서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안 어렵지? x제곱 마이너스 3은 2x. 왼쪽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어서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너희가 만약에 밑에 미지수가 와 있는 경우는 아마 조건에서 줬을 거야.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음수인 상황은 좀 생각을 최대한 안 하게끔 하려고 범위를 준단 말이야. 그런데 지수는 상관이 없어. 지수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오케이? 이 로그 파트 가면은 좀 특히나 너희들한테 그 범위에 관한 거를 좀 타이트하게 물어볼 거야. 범위를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볼게요.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여기에 x 마이너스 8제곱이니까 두 개가 곱해지면 3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 해서 방정식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2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6. 왼쪽 넘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 2로 양면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주면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더하기 2는 0이 되어서 x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네. 할만하죠? 오케이. 아이.
이건 좀 어렵지 않으니까 3번도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한번 보고 가자. 얘네 둘은 어떤 관계? 어떤 관계? 역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좀 취해줘야 돼. 그럼 너희가 역수를 하고 싶을 때는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제곱을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제곱. 그러니까 4분의 3에 x제곱 더하기 3x가 있고 요거를 역수로 바꿔주면서 그러니까 4분의 3으로 바꿔주면서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된다고. 언제 어디서든 간에 너희가 밑을 역수하고 싶을 때는 지수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 그리고 얘랑 얘가 같다.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더하기 3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되고 왼쪽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0이 되어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네. 할만하죠? 오케이. 유형은 할만한 것 같고 다음 유형으로 가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어떻게 주고 싶어? 대답이 안 나온다고? 치환. 뭘 치환할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고. 할만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t는 0보다 크다. 써놓고 시작해야 한다. 0보다 작은 값 나오면 제외해줘야 돼. 그러면 쟤는 4t제곱 얘가 이제 4 곱하기 2의 x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36t로 바꿔줘야 되고 마이너스 36t 더하기 32는 0꼴로 얘기를 해주신 다음 양변을 4로 나눠줘야겠지?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8은 0이 되고 t-1 곱하기 t-8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따라서 t는 얼마 또는 얼마? 1 또는 8.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하네 진짜. 근데 t는 2의 x제곱이었으니까 2의 x제곱이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0 또는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맞았다 하면 큰일 나요. 그치? x값. 너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지수가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너희들의 목표야. 오케이? 너희가 편의상 치환을 한 거지 t라고 t값을 구했다고 해서 끝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라도. 오케이? 15번.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마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얘는 3t가 될 거고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은 0꼴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걸까? 이건 대답해야 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알겠으면 알겠다. 모르겠으면 이거 좀 약간 좀 보여줘야 되거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될까?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9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는 0. 의 x제곱 바꿀게. 괜찮아요? 요곳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나는 알파랑 베타를 저기 x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참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럼 얘는 t
2x제곱 해야 돼.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꼴이 되겠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t-1 곱하기 t-2는 0이 되는 거지. t는 1 또는 2구나 라고 봐줄 수 있지. 근데 t라고 하는 건 2의 x제곱이었잖아. 그럼 2의 x제곱이 1이 되게 하는 x값은 뭐야? 0 또는 1이 돼야지. x에 1이 들어가야 2의 1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가 0이고 베타가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근이 0하고 1이니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너희들한테 질문을 했던 건 뭐였냐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이 두 근은 1하고 2지. 근데 1하고 2라고 하는 것은 2의 0제곱과 2의 1제곱인 거잖아. 이해가?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봐줘야 하는 거예요. 이해 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한 게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필요할까? 두 근의 곱이 필요할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려면 두 근의 곱이 필요하죠. 두 근의 곱을 해줘야 얘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겁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 3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a분의 c 1이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하려 하는 건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아니라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잖아.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필요할 거라고. 두 근을 곱해야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이 1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나?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0이 돼야죠. 그래서 정답은 0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 문제의 핵심은 너희가 t로 치환을 했고 그리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줬을 때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라고. 괜찮죠? 오케이? 뒤쪽에 나올 거야. 오케이? 자, 16번하고 17, 18번. 오케이. 16, 17, 18. 이거 세 개 같이 가보자. 자,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얘는 지수가 같죠? 지수가 같죠? 오케이? 그러면 밑이 같으면 방정식이 참이 되겠네. 따라서 x 더하기 2가 3이 되면 된다고. 또는 지수가 얼마가 되면 똑같아진다고? 0이 되면 밑이 다르더라도 1이 되면서 똑같아질 거라고. 그래서 x는 0.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1, x는 1 또는 0일 때 이 방정식에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네. 말하죠? 다음 거든. 얘는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그런데 범위를 꼭 신경 써줘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줬으니까 3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지수가 같게 하는 x값을 먼저 구해보자고. x 더하기 2는 x제곱 마이너스 4다. 요거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2는 0이 되어서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3보다 큰 값을 골라줘야 하니까 된다 안 된다? 둘 다 탈락이 되는 거지. 그럼 지수가 같은 건 탈락이고 밑이 얼마가 되면 똑같아져? 1 또는 0이 돼도 똑같지. 0의 몇 제곱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x-3이라는 건 0 또는 1이 되면 될 거라고.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라는 건 3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라는 건 4 정답은 4가 되겠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통 밑을 0으로 만들게 하는 x값은 배제를 시키게끔 범위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런 줄 알아?
종현이. 밑이 0이 되게 하는 걸 배제하는 이유가 뭘지 알아? 0의 0제곱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0의 0제곱은 그러니까 0의 모든 제곱은 다 0이잖아. 근데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죠. 0의 0제곱은 정의를 할 수가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0분의 1이 얼마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존재하지가 않아. 값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다가 보통 1은 주는데 0이 되게 하는 x값의 범위는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하게끔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17번. 17번 문제를 보면 뭔가 좀 이때까지 좀 봐왔던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누가 이 강의 보면은 나 혼자 찍는 줄 알 거야 아마. 어? 자, 보면은 여기 2의 x제곱 나와 있고 3의 y 더하기 1제곱이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3의 y제곱이라고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쟤는 3 곱하기 3의 y제곱은 13이구나. 두 번째는 2의 x 더하기 1제곱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y제곱은 5다. 어떻게 해줄까? 뭘 치환할까? 2의 x제곱을 대문자 x로 3의 y제곱을 대문자 y로. 이게 너희가 알고 가는 건지 모르고 가는 건지 이게 진짜 안 떠올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알고 있는데 그냥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이거 가늠이 안 가니까 미쳐버리겠네 이게 진짜. x 소거할까 y 소거할까? 솔직히 이건 알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x 소거할래 y 소거할래? x 뭐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 그럼 위에다 2배 해주면 2대문자 x 더하기 2 6 대문자 y는 26.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x끼리는 없어질 거고 2에서 1 빼면 마이너스 7y 2에서 1 빼주면 마이너스 21 나오겠네. 그럼 대문자 y는 3이고 대문자 y가 3이면 얘는 9가 되면서 얘는 4가 되는 거지. 대문자 x는 4고 근데 대문자 y는 3의 y제곱이었고 대문자 x는 2의 x제곱이었으니까 x는 얼마고 y는 얼마다? 나쁜 놈들 두고 보자 진짜. x는 2고 시험 보고 얘기하자고 진짜. 그래서 2개 더하면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시험 봤는데 막 20점 30점 나와가 그냥 집에 안 보낼 거야. 자 다음 걸로 가볼게요. 기대해. 내 안에 숨어있던 악마를 꺼내줄게. 자 보면은 어떤 세균 한 마리를 x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조금 잘 저 조건을 정리해서 써줘야 돼요. 한 마리가 있었어. 한 마리야. x시간이 흘렀어. 그러면 a의 x제곱 마리가 된대. 인정합니까? 그런데 세균 10마리가 생겼어. 10마리야. x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됐을까? 10에 A X제곱 10 곱하기 a의 x제곱 마리가 되겠죠. 왜냐면 생각을 해봐. 한 마리가 요거 마리가 됐잖아. 그럼 두 마리는 얘 곱하기 두 마리가 됐겠지. 세 마리였으면은 얘 곱하기 3이 됐을 거고 10마리가 있었으면 그 10마리들이 각각이 요거만큼이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요거 마리가 됐을 거라고. 인정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요. 3시간이 지났으면 10 곱하기 a의 세제곱 마리가 80마리가 되었군요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8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a 세제곱이 8이 되게 하는 a의 값은 2겠죠. 그럼 a가 2라는 것은 한 마리가 x시간이 흐르면 2의 x제곱 마리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10마리가 x시간이 지났을 때 10마리가 x시간이 지나면 10 곱하기 2의 x제곱 마리가 되는데 얘가 2560마리가 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물어본 거지. 양변을 10으로 나눠주시면 256. 256은 2의 몇 제곱? 8제곱. 8시간 후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네. 얘는 이해가?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세이브를 하고